군위에서 야생 진드기 탓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첫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경북에서도 또 다른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32개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역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변화된 최저 학력 기준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다 그만둔 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다른 어린이집에 배포해 시민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간암에 걸린 남편을 위해 아내가 간이식을 해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랑이 멍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신공항 수요 조사를 앞두고 영남권 지자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 영남권 5개 지자체 관계자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선합의 후 수요 조사를 하겠다며 마련한 이 회의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요 조사 용역 범위에 인천공항에 대한 영남권 수요는 물론 남부권에 공항을 지었을 때 생길 새로운 수요까지 포함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국토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용역 범위에 전환 수요하고 유관 수요를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수요조사 자문위에 교통수요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도 수용했고 자문위의 활동 범위도 명확하게 정하고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합의 후 수요조사에 대한 지역의 반발에 대해서는 협의나 동의 등 표현을 바꿔보는 방법을 찾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밀양과 가덕도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수요조사와 함께 실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11일 있을 영남권 부단체장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발을 빼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이 타당성 조사를 함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지역의 시민단체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공항 수요조사 시작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험난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로 인한 사망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또 다른 의심 사례 3건이 접수됐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숨진 74살 박모 할머니가 살던 마을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직접 들러 벌레들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나눠주고 야생 진드기에 대한 예방법도 알려줍니다. 뿌려가지고 몸 뿌려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긴 옷 입으시고 위에 야루 다 입고 장갑도 끼시고 장갑 신고 그래가지고 들에 가실 땐 가셔야 됩니다. 낮 시간 농산일로 마을 회관에 들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긴 바지, 양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하시고 들에 가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하던 박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마을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요즘 우리 주로 과일나무, 과일 열매 쏟고 들에 풀하고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보건소는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들이나 밭에 갔다 온 후에 자기 몸이나 옷에 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빨래는 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사이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의심 사례가 3건이나 접수되는 등 야생 진드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유전자 검사에서 SFTS 양성 반응이 나온 박할머니의 확진 여부와 의심 사례 3건의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연합회가 특정 교사들의 취업을 막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배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가 밝힌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에 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달서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육교사들 야근을 시키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김밥 재료를 야식으로 먹으라고 했고 보육교사 5명이 퇴사했습니다.
교사들은 A 원장이 자신들의 신상을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어린이집 200여 곳에 뿌렸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저는 자동 블랙리스트입니다. 전국적으로. 저는 앞으로 취업을 못합니다. A 원장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음식을 먹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달서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 신상 공개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교사 자질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맞섰습니다. 그런 교사도 원장님들이 계속 책임을 해야 되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선생님은 계속 책임을 해야 되나? 피해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는 취업방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원장과 달서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어린이집 각종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측 사이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지만 보육계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1, 2구역과 대구지방 종합청사 주변의 경우 기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투기적 거래나 지가급 등의 우려가 없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3구역과 주변 지역, 북구 연경 도남 보금자리 주택지역, 수성의료지구는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주요 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당초 계획보다 수능 최저 등급을 완화했습니다. 선택형 수능에 따른 문제점이 커진 탓인데 그 영향을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1등급 정도 완화하거나 폐지를 결정해준 대학은 전국 32개 주요 대학입니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외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과 충남대와 부산교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 일부 지역 대학입니다. 경북대의 경우 수능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을 1등급씩 낮춰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경상대학 전학부, 행정학부는 등급의 합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전자공학부,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 생물교육은 등급합을 7 이내에서 8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대구 한의대도 한의예과의 경우 수능 4개 영역 등급합을 7 이내에서 8 이내로, 학생부 우수자 특별 전형에서는 국어 A, 수학 B, 영어 B 등급합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수정해준 이유는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어려운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등급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 완화로 이들 대학에 지원 가능한 수험생들이 늘어나 실제 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적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 하지 말고 그 성적이 유지된다는 예상을 하고 최저 학력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학들은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논술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됨으로 해가지고 재수생들은 좀 분리해주고 반면에 재학생들은 논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A형 입시생만 지원 가능했던 예체능계에 대해 가산점 없이 B형도 지원하게 해줘 수험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한편 올해 수시 모집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전형 계획을 대거 수정해 줌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선택형 수능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기후변화로 작물 생육에 문제가 발생해 농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올봄 경북에서 동해 냉해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는 1,500여 헥타르. 각종 병해충도 다가올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선 특정 지점에서 작물의 생산량과 생육 정도, 병해충 발생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생육 병해충 관찰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생육과 병해충 예찰 조사는 배와 포도, 복숭아, 사과 등 일부 작물에 국한돼 있고 전국에서 84%나 생산하는 경북의 자두, 살구 등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같은 작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농작물이 꽤 많습니다. 그런 농작물도 관찰포에 포함된다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작물의 생육 정도와 병해충 발생 등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찰 작물들은 매년 계속 늘려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예찰 작물하고 병해충이 늘어나고요. 최근 들어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작물의 생육과 병해충과 관련한 조사가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여대생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친구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했지만 단서가 될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저수지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3곳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버스와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일반 차량과 택시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9시 40분쯤 구미시 임수동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428만 원을 빼내 달아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인출 시 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보통 체격의 키 170cm, 청색 계통의 점퍼와 검정색 등산바지, 흰색 운동화와 모자를 착용한 30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간암에 걸린 남편을 위해 간을 이식해준 아내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생명을 나눴지만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절망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변한 남편의 손을 꼭 잡은 52살 김미양 씨. 10년 넘게 간경화를 앓고 있던 남편이 지난 1월 초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 씨는 자신의 간 절반 이상을 기꺼이 남편에게 내주었습니다. 줄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제가 어떻게 안 맞아가고 먼저다면 평생 그 가슴에 그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것 같은데. 늘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던 남편은 간까지 이식해준 아내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내가 너 줄게 같이 살자. 참 얼마나 고맙던지 너는 세상을 다시 깨우치게 만들었어. 빨리 나으시고 빨리 퇴원해서 집에 오시면 아들이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생명을 나눌 정도로 사랑하기에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부부였지만 이들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합병증으로 치료가 길어지면서 치료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나날이 이어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두 자녀를 친척집에 맡기고 부부는 컨테이너로 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컨테이너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인 김 씨 부부. 가족이 함께 지낼 공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안고 가혹한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함께 살아갈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김 씨 부부에게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회복만 되면은 같이 방을 얻어가지고 같이 똘똘 뭉쳐 같이 힘내고 같이 살라고 그래요.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가 응모를 통해 동부 권역에는 시지 열린 아동병원, 서부 권역에는 한영 한마음 아동병원을 야간과 공휴일 진료병원으로 지정해 이들 병원은 평일은 자정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밤 9시까지 전문의와 필수 의료 인력이 남아 소아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또 소아 환자의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구시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인근 약국 한 곳도 같은 시간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실 기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 3년마다 재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 신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3년마다 재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자부 장관은 이들 기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영주시 이산면의 한 농로에서 동거녀 51살 이모 여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의성에 있는 한 성냥 공장에서 향토 뿌리 기업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업종별로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 27곳을 향토 뿌리 기업으로 구미, 오은 여상 등 전통 산업의 향수가 담긴 근대 산업 건축물 8곳은 경북의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고 100년 이상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는 한편 향토 뿌리 기업 지원 조례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김덕난 전 시의원에게 시의원과 법무사라는 공인의 신뢰를 이용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24억 원을 빌려 갚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피해 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법정에서 집단 항의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포항 울릉 간 비행기 취향에 대해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편익이 1.18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여서 정책적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독도 영토 주권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울릉공항 건설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김천 시골마을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 김천경찰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김천시 부항면의 한 마을에서 6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지적장애인 38살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19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화재가 잇따랐지만 단순 전기장판 화재로 보고 수사를 미루다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가짜 석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 석유 31억 원어치를 유통시켜온 조직폭력배 41살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을 기소 중지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범죄 수익 1억 1천만 원을 추징하고 37억 원 상당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중소제조업체 196개를 대상으로 6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90.8로 나와 지난달 조사 때와 비교해 4.8포인트 떨어져 경기 전망이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 장기화와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4월 가동률은 3월보다 0.7% 오른 74%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